안녕하세요. 와, 애기 다 재우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마음을 먹고 미니멀 육아에 대한 이 책을 정리했던 부분을 정말로 찍으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저번에도 찍어놓고 이어서 리뷰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흘렸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한번 미니멀 육아에 대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육아 너무 힘들기도 하고 행복한 이 육아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육아에 도움을 드리는 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도서 리뷰라 막뭐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고 뭐 운동을 찍는 게 아니라서 사실 몇 번 NG를 많이 냈었거든요. 웃기죠? NG라고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하나의 컨텐츠들이 저한테는 뭐 경제라던가 혹은 사회라던가 뭔가 자기경영이라던가 마음관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유튜브의 도서 리뷰를 해주셨던 분들을 통해서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은 엄마의 인생은 짧고 여자의 인생을 길다. 미니멀 육아법 엄자배를 위하여 엄마와 자녀의 이런 라이프의 밸런스라고 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아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신혜영 님이 지으셨고요. 유노북스에서 출판을 한 책입니다. 이제 제가 책 내용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시선 처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런 음성이나 그냥 내용에 집중을 해서 들어봐 주세요. 아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미니멀 육아법. 엄마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여자에게 비워내는 것이 유행이다. 문득 둘러보니 나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진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었다. 물건을 모시기 위한 집에 살면서 숨을 못 쉴 지경이 되었다. 매일 하나씩 마음 가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미니멀 라이프에 입성을 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채우는데 그만 급급했었지. 뭔가 비워야 되고 뭐가 필요한 것만 정말 객관적으로 뭔가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 기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물건을 너무 많이 사들였었고 필요도 없었고 그거 치우느라고 오히려 애한테 만지지 말라면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애기를 좀 더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 저 스스로도 되게 몸이 지치니까 뭐 치우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에 치여서 뭔가 다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카페도 들어가 보고 미니멀 라이프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이렇게 미니멀 육아까지 책을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잘 살고 싶었다. 행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던가? 입에선 상상치 못할 만큼 독한 쓴내가 올라왔다. 나 힘들어 죽겠다고 멍든 심장 밖으로 꺼내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욕할 것 같았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난 떨지 말라고 삿대질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물건을 사서 집안을 채우고 걱정을 물건 뒤로 숨겨버렸다. 그런데 이젠 어떡하지? 집안에 물건들이 차츰 없어지자 더 이상은 숨어 지낼 수 없는 걱정들과 나는 그렇게 정면으로 마주 앉게 되었다. 행복하고 싶어. 어떻게? 그때 엄마! 엄마!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다. 내가 엄마라서 그랬다. 엄마라서 눈물나게 행복했지만 엄마라서 피눈물나게 불행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날 살린 것처럼 이제부턴 미니멀 맘이 되어야겠어. 아들을 버릴 순 없는 노릇이니 엄마의 역할을 좀 시원하게 버려야겠구나. 물건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개운해졌고 욕심을 버리다 보니 몸이 가벼워졌잖아. 엄마 역할을 버리고 나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들이 아주 많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역할을 좀 정리를 하셨던가 봐요. 많은 엄마의 역할들 중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수없이 고민도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들은 엄마의 희생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아들 눈치만 보고 아들 뒷모습만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분명 그런 미래에 나와 아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독립을 위해서는 세상을 보여줘야 했다. 아들과 30cm 떨어진 곳에서 그 녀석의 행복을 구경하고 싶었다. 너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 화낼 일이 없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 아들과 나는 매일 웃으며 사랑하며 행복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 육아의 마지막은 사실 아이, 사실은 엄마의 독립이니까. 요 앞부분까지는 이제 이 엄마가 미니멀 육아를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들과 내가 진짜 밸런스를 맞춰서 뭔가 복잡하고 힘든 얽히고 설키고 뭔가 이거 답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씩 엄마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기준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좀 한번 슥 방법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법은 첫 번째, 미니멀맘은 아침에 3가지만 한다. 왜냐? 워킹맘, 특히 뭐 엄마들 모두가 아침은 전쟁이겠지만 워킹맘의 아침은 1분은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피마르는 10분이다. 두 번째, 하루 15분 놀아주기 힘에 대해서 15분 놀아주기 힘, 이것도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방법이고요. 세 번째, 결핍은 에너지이다. 어디까지 이만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해주면 뭔가 안 사주거나 뭔가 해주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의 키워드였어요. 결핍은 에너지다. 네 번째, 꼭 책을 읽혀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육아 전문가는 있어도 내 자식 전문가는 없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것도 너무 공감됐던 부분. 살림도 아웃소싱이 될까요? 그쵸? 살림 하면 현상 유지예요. 안 하면 난리 나죠. 저도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나갔죠, 당연히. 그리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엄마들 설거지 엄청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저 설거지가 제일 힘들거든요. 뭔가 밥하는 건 진짜 좋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완전 요리 똥손이어갖고 못했었는데 설거지가 아직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하루에 한 번만 하면은 그래도 안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냐고. 근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살림도 아웃소싱이 되나요? 이 부분. 자, 7번째 방법, 집안일 신경 쓰기 기술. 그 다음 8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엄마의 인생은 짧고 내 인생은 길다. 사랑 미루지 말 것. 그리고 엄자벨은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제 클로징을 하시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이런 1번부터 8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의 의견보다도 이거 있는 그 자체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니멀맘은 바쁜 아침에 3가지만 한대요. 첫 번째는 밥 먹이기. 이거는 공복 상태를 굉장히 아이들이 오래 유지를 하다가 뇌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뇌를 깨우는 작업이기도 한 거죠. 학습과 아침밥. 두 번째, 얼굴을 씻기기. 막 이렇게 눈곱 막 이렇게 껴갖고 막 이렇게 코딱지 껴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애기도 한 번에 코딱지 이렇게 막 아무튼 그랬는데 얼굴을 씻겨요. 그런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선크림을 발라줘요. 피부 보호를 하고 환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저희도 일을 하러 가고 아이도 이제 등원을 해야 되는 그 모습에서 스스로 엄마 스스로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기 하면서 짠하지 않으려면 참 이 방법 세 가지로 정리해준 부분이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뇌를 깨우고 까치집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뽀얗게 만들어서 잘 갔다 와 하고 우리 하원까지 열심히 달리는 거죠. 두 번째, 놀이에 관해서요. 사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이 자체로 뭔가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내 아이와 놀이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의 방법은 찾았던 게 하루에 15분만 놀아주기로 딱 하루에 15분이라도 놀아주자. 제대로 아이가 이끄는 방법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 1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가 놀이를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이를 이기게 해주는데 이때 너무 티나게 막 해주면 안 되고 교묘하게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감으로 벗어나게 했었던 방법이 바로 이 15분 놀아주기의 힘이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 이 15분 놀아주기의 힘으로 아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미소를 바라보니 참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오롯이 딱 다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롯이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15분을 보내는 시간은 참 아이도 행복하게 했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여유를 찾게 하셨대요. 세 번째, 결핍은 에너지이다. 육아책을 수천 권이나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이라는 의구심으로 다가왔던 단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거 맞다 라고 느끼셨대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확신하셨던 부분이래요. 이 단어는 바로 결핍이었다. 아이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야 한다. 부모의 지지와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 하죠 말하니까 부모의 지지와 사랑이 결핍되면 안 되겠지만 그 또한 넘치면 곤란하다. 사랑하기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미리 내 의지대로 맞춰줘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척 하기도 해야 하고 딱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엄마의 뻔뻔함이 필요하다. 결핍, 재벌 2세나 3세들이 조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일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하실까? 아무튼 뭔가 결핍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사람은 채우려고 노력하니까 아이든지 특히 저도 결핍 늘 뭔가 알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니멀 육아를 찾았던 이유도 뭔가 기준이 있이 아이도 힘들지 않고 나도 힘들지 않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만났던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핍이 무언가를 찾고 해결하고 그다음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에 대한 거 한번 봐볼게요. 꼭 책을 읽혀야 할까?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즐거운 것은 아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책을 100권을 읽는 것보다 고전 한 권을 읽는 것이 더 이롭다. 여기에 너무 적절한 예시가 있는데요. 라면 100그릇을 먹는 것과 100그릇 잘 숙성된 된장이나 이런 청국장을 먹는 것, 어떤 것이 아이의 건강에 더 이로울까요? 답은 정말 딱 아시겠죠? 이거 들었을 때. 어릴 때 많은 책을 읽어낸 이력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책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책류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법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냥 저는 되게 짧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 쓸데없는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고 가치롭게 생각하고 뭔가 책을 갖고 놀 수도 있고 이런 준호가 좋아하는 책 한 권씩을 쌓아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은 5번째,
육아 전문가는 있어도 내 자식 전문가는 없다. 그쵸. 근데 저희가 처음에 아이를 낳고 막 육아 서적을 볼 때 어느 누군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책 보지 말고 책 보니까 더 힘들다고. 근데요, 저는 책을 안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왜? 어찌됐든 우리 아이의 상황이랑은 다를 순 있지만 평균적으로 정말 겪어왔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아이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 육아서적은요. 네,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전문가가 있다. 아이 마음을 알아주고 치료하고 행동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전문가가 세상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아무리 많은 아이를 만나봐도 정작 내 자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혼 여성이 되다 보니 기혼 여성이 더 위대해 보인다. 보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그녀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엄마, 행복한 엄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은 살림에 대해서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남에게 맡기고 내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일, 남이 하지 못하는 일에만 신경을 쏟는 것이다. 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분은 차라리 논대요. 놀아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의성이 올라가고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랬다.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집안일을 아웃소싱 할 때다. 식기세척기, 세탁기, 무선 청소기 등등등. 나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세탁기 위에 드라이어를 하나 구입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반찬은 잘하는 데서 사 먹으면 된다.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집안 냄새 풍기고 냄비씩 꺼리 아프고 하는 것보다 사 먹으면 그 모든 순간이 아웃소싱이 된다. 그 대신 이제 이 작가님도 좋은 곳, 그런 좋은 식자재와 방법으로 하는 곳에서 찾으셨대요. 저도 이제 섞는 편이에요. 최대한 제가 고르고 하고 아이 위해서 하지만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그 힘든데 또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멍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섞으면 되겠죠? 그리고 집안일은 아예 신경을 꺼버리신대요. 이제까지 너무도 열심히 살았다. 앞뒤 살펴보지 않고 너무 달렸다. 달리기에 재능이라도 있었다면 전국체전이라도 나가서 메달이라도 노렸을 텐데 12년 공부를 힘들게 했고 대학에 들어갔고 취직했고 취직생활에 적응하고 열심히 달렸고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하고 숨이 찬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도 숨이 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달렸다. 자, 육아서를 읽고 이유식을 만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도 또 달렸다. 이어서 해볼게요. 매일 잔소리로 사랑을 표현하고 서러움으로 눈물을 삼키고 참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달렸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뭔가 딱 오셨겠죠. 너무 힘들 때 이런 게 있는 건데 모르겠다. 자, 이젠 더 이상 못 참았겠다. 내가 엄마라고 애만 보고서 살아야 돼? 내가 엄마라고 육아에만 매달려야겠느냐고 이렇게 딱 힘들 때가 있죠. 이런 때 딱 저도 느껴봤어요. 자주 오죠. 집안일이라는 게 집안일 때문에 조금 더 육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아기 자체보다도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집안일. 그쵸? 집안일이라는 게 무슨 소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동화 속 맷돌처럼 끊임없이 나온다. 끝없이 몸뚱이를 움직여 집안일을 해도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운동이 아니니까요. 지속성도 아니고, 그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집안일 스트레스는 신기하게도 집안일을 할수록 쌓였다. 더 신기한 건 집안일은 안 해도 쌓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시간표를 짜기로 했다. 주중에는 적당히 살기로, 주말에는 힐링 타임을 위한 시간표, 토요일 아침 만끽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는 금요일에 하셨고 목요일엔 빨래, 다시 목요일은 빨래, 금요일에는 집안 청소 이렇게 하셨대요. 그 이후에는 신경 끄기. 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는 본 내용은 더 있고요. 엄마 인생은 짧고 내 인생은 길다. 사랑, 미루지 말 것. 습관은 참 무섭다.
아들, 나는 너의 습관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 말 너무 멋있었어요. 내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미가 되어야겠다고 구차하게 변명해본다. 사실은 내가 귀찮아서 그렇다는 건 안 비밀이다. 모든 엄마들은 동지다. 나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었나?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었나? 나는 소중하다.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다 보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아들은 결국 남이다. 엄마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줬어도 엄마 집에 냉장고도 세탁기도 자동차도 이 작가님이 바꿔주셨대요. 다 알뜰히 챙기는 건 딸이지 절대 아들이 아니다. 아들도 요즘은 잘 챙기실 수 있죠. 그쵸? 암튼 남자들은 절대 안 먹는 잔반을 아깝다는 이유로 내가 먹지는 않을 테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존중을 받는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지나친 배려와 사랑은 결국 그래도 될 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도구로 돌아온다. 나는 그러한 삶을 거부한다. 나의 엄마도 내 친구도 나의 당신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 정말 없어요. 부모라서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라서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이거 정말 당연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한다. 엄자벨이라는 말은 어떨까? 엄마의 삶과 자녀의 삶의 밸런스도 맞춰야 하는 게 아닐까? 이제 나의 엄자벨은 정확히 5대 5.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의 삶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듯 하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부분 되게 중요했죠. 엄마의 인생은 짧고 여자의 인생은 길죠. 그쵸? 아들, 엄마 나갔다 올게. 이 부분에 대한 책이 정말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첫 번째 책으로 미니멀 육아에 대해서 8가지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서 찍어보았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처음 이런 독서 리뷰라 어색하고 또 어색했는데 그냥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들, 키워드 미니멀 육아, 그리고 8가지의 이러한 뭐 15분 놀아주김, 살림 아웃소싱, 이렇게 들어왔던 단어들, 뭐 엄자벨, 결핍은 에너지다, 책, 육아 전문가는 있어도 내 자식 전문가는 없다, 아웃소싱,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이나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마다 딱 한 줄로 정리를 해서 나 이거는 기억해야지 하면 쌓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선 미니멀 육아, 엄자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